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화제의 종목 중 내일장 흐름까지 지켜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발굴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검색 상위까지 이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한 분당 3종목씩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의 베스트 30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보면요, 이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부과 소식에 2차 전지주, 소재주, 리튬 관련주 시장에서 큰 힘을 내줬죠. LNF와 금양, 원준 등도 눈에 띄고요. 또 이 지난 주말에 한강에 불꽃을 쏘아올린 한화가 오늘 그룹주가 대체로 좀 강한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한화생명과 한화엔진, 한화시스템의 기관과 외인의 관심이 모이기도 했고, 투자자들은 오늘 페트론과 블루엠텍을 많이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를 통해서 시장의 특징도 좀 살펴봤는데 바로 베스트 30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의류 관련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 좋아합니다. 저희 배경도 캠핑입니다. 그러고 네. 보니 그러네요. 지금 이제 뒤에 보이는 배경도 캠핑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 브랜드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모님들께 사달라고 많이 이제 쪼른다고 얘기가 많았던 그런 패딩들 있잖아요. 아, 네. 등산 배경으로 많이 얘기 나왔었던 패딩. 그래서 그 패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등산 배경으로 한 의류 브랜드들이 많이 흥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캠핑이 워낙에 유행을 하기 때문에 캠핑 관련된 의류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감성 코퍼레이션은 이제 소개해드리는 기업의 브랜드라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이제 전개하는 기업이고요. 스노우피크가 이제 캠핑 용품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의류들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매해서 몇 번 입어봤는데 소재가 좋고, 이게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캠핑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의류 브랜드, 더 나아가서 캠핑 용품까지도 이제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작년에 부각이 되면서 매출도 많이 올렸고,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는 또 부각이 됐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한 2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저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번에 당기 순이익의 거의 한 절반 정도,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자사주를 소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매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배당을 통해서도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당기 순이익의 한 50%면 기업에 남는 이익의 한 절반 정도는 주주들에게 친화적으로 혹은 환원하는 제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거니까 네. 우리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권이라든지 일본 등 이런 아시아 쪽에서 지금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올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작년뿐만이 아니고 21년도에도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21년도 급등 나온 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상승이 나온 거라, 사실 이런 상승은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23년도의 상승이 굉장히 대표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눌림목을 줬을 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21년도 고점을 이제 지지라인으로 받쳐주면서 다시 반등을 보여준 게 올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런 주주 환원책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이 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략 4,000원대 중후반 정도 되죠. 한 4,600원에서 5,000원 언저리인데,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 4,600원 가격대를 두드리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엔 돌파까지도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저 매물대를 돌파할 거라는 근거, 역시 우리는 또 이제 재무라든지 성장성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 내후년 넘어가게 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순이익의 거의 50% 이상은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그런 근거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만 하더라도 50억 적자를 보던 기업이었어요, 순이익이. 근데 올해 이제 내년 넘어가면서 뭐 200억, 300억, 이제 400억, 내후년에 500억까지도 순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뭐 한 30%대로 떨어지면서 제가 마진율 강조드리는데 마진율도 이제 20%대 그리고 15%대까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총 대비해서도 PER 10배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도까지 우리가 감안하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뭐 내년, 내후년 바라보면서 기업 실적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감성 코퍼레이션 만나봤습니다. 이 날씨가 슬슬 추워지면 뭐 캠핑도 그렇지만 겨울옷도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쵸. 마침 차트도 딱 찬바람과 함께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겨울옷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베스트 30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LNF입니다.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바닥설은 뭐 계속 꾸준히 좀 나왔던 부분이고, 네. 뭐 특히나 뭐 LNF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물론 3분기는 일단 목표는 흑자 전환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내일 삼성전자가 나오겠지만은 먼저 일단은 2차 전지 쪽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조만간 잠정 실적 발표를 먼저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은 그리고 테슬라 쪽 4680 배터리 양산은 이제 4분기 때부터 들어가는 이제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는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있고 그 4분기, 5분기 이후에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NCM 위주로 조금 많이 올라오는 추세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흑자는 뭐 3분기 때 뭐 그렇게까지는 기대는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4분기나 적어도 내년 2분기를 바라봤을 때 대다수의 지금 이제 기관 애널드 같은 경우는 3분기를 일단 바닥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테슬라가 대략 한 47만 대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46만 거의 9천 대까지는 어느 정도 팔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미 1분기 때 거의 37만 대 그리고 43만 대, 47만 대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적어도 내년에는 50만 대 이상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주요 고객사죠. 내년부터 이제 미국 북미 시장 공장이 본격적으로 증설이 가동이 되고 그에 따른 마진 자체가 좀 확대되는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 이슈가 단순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4680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일단 유럽, EU 쪽에서 중국 차와 관련된 전기차 관세 인상 이슈가 나왔습니다. 워낙 사실 유럽 쪽은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지금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다른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나 테슬라 쪽에 대한 침투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LNF도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 첫 번째 종목 LNF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는 좀 가장 강자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인데 오늘 외인과 기관이 함께 주목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각각 베스트 30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딱 한마디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감성 코퍼레이션 내일부터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내일부터 대응을 이제 우리가 노려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씩 소액으로 접근을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방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물에 이제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몸이 이제 놀라잖아요. 그 물을 좀 적시듯이 그리고 발을 담그듯이 여러분들 준비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천천히 접근하는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은 조금씩 천천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LNF는 기관과 외인 따라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따라도 되는데 일단 저는 2차 전지 메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일단은 배터리 셀이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이 양극재긴 한데 네. 양극재도 아마 차이는 심할 겁니다.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결국에 저는 좀 차별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주요 고객사가 중요하다. 에코프로 BM은 스텔란티스는 이제 삼성 SDI나 이제 SK온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네. 스텔란티스가 일단 가이던스 하향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고객사가 있는 LNF가 좀 더 좀 유리한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NF를 통해서 2차 전지 셀과 소재 전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고객사가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서서도 제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방산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산 관련된 이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이슈 자체를 길게 가져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방산업체를 들고 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를 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원자재보다는 그때 제가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했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보다는 차라리 이런 방산업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좀 단기간에 단발성으로 끝나면 물론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예상하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어떻게 보면 좀 해칭한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고려해 보면 방산주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제 방산주가 정말 많은데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그 조선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완성 조선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기자재들은 그다지 못 가는 움직임을 한 차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기자재들이 뒤늦게 움직여요. 근데 이제 방산도 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잠시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풀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할됐던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매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종목,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같이 이제 좀 동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에서 이번에 천궁 이제 2를 이라크 수주 공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28억 달러 정도 나온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과거에 이제 흐름을 좀 내다봤을 때는 한 5개월 정도 뒤에 또 이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 한 8억 달러 정도 여기에 관련된 다기능 레이더 인도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한 5개월 정도를 예상하는 건데 뭐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K2 전차도 우리나라와 그리고 폴란드 쪽에 인도하는 이슈가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사격 통제 시스템 이슈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같은 이런 완성 방산 업체들이 먼저 올라가고 거기에 납품하는 납품 업체들이 저는 이제 2차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뒤늦게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신고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주봉이나 월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근데 이제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이 올라가면서 후발주자로서 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조선들도 그렇고요.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거기에 납품하는 뭐 기자재나 그 납품 업체들이 뒤늦게 이제 쉬어가는 그 구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시스템이 이제 추후에 올라갈 걸 좀 노려보시고 2만 원 돌파가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나 마진율 역시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과의 시너지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 듭니다. 네, 이창대 대표의 두 번째 종목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방산주 강세 속에서 그리고 한화 그룹주 안에서도 동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페트롤입니다. 오늘 시간에서도 좀 상한가 네. 마무리했었고 일단은 뭐 공시 내용 관련해서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 물론 이제 14개월 이후에 이제 그 플랫폼 관련된 평가 계약 체결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거고, 왜냐면은 전년도 매출액의 10%, 전년도가 한 30억 정도 매출이었으면 약 3억 정도 계약금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러면서 아까 시간에 마무리 될 때 거의 상한가에서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페트론이 이제 결국에는 뭐 나왔습니다. 일랄일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일랄일리에서 나오고 있는 뭐 위급이나 이와 관련된 향후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죠. 이게 결국에 지금 그 첫 번째가 터제파타이드입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 계약이 아니라 이제 차세대 이제 플랫폼이었던 이제 레트로 이제 트로타이드라고 하고 있는 그 후보 물질에 이번에 계약을 한 거고, 이거를 14개월 동안 너네 플랫폼 한번 써보고 그때 우리가 이거를 계약할지 말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년 초쯤에 임상 계약이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전 임상이 끝났고, 그러면 임상 1상화 계약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원래 이 계약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마 전년도 2023년 한 6월쯤에 그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때 키움 코퍼레이트 데이에서 얘기 나왔던 게 결국 향후에 우리 비만 치료제에서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 왜냐면은 이게 방광기 자체가 터제파타이드가 방광기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을 수 있게 바꾸겠다는 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인데, 그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내일 이 오해가 풀리면은 그 상한가에서 아까 매물이 줄었다는 게 내일 아마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걸리락이라서 오늘 52,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대략 한 48,300원, 3% 이하에서 이제 걸리락을 통해 가지고 장 시장 대응을 할 겁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1년 동안 궁금해해왔던 그 회사가 일랄일이라는 게 이번에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었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아까 터제파타이드 기술 이전 계약이 임상 1상 이전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1년 뒤 마무리 14개월 뒤에 차세대 후보 물질까지도 이제 향후에 계약이 2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장에서 내일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패턴은 아마 시장에서 가장 메인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오후 저녁에 좀 가장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신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펩트론이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고 시간을 상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저녁에 나온 공시가 미국 일라이릴리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종목도 역시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 저희 펩트론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결국에는 1,200억 자금 조달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저희 하나시스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대로템과 LIG 넥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 그 뒤를 이어서 신고가 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를 이을 후발주자, 네. 신고가 후발주자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는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을 준비했고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종목도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제 수혜를 같이 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을 준비했고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하나엔진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한 차례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하나오션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 신고가를 쓰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올해 이제 중순부터 해서 완성 조선업체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 줬었는데, 사실 저는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던 또 업종이다 보니까 한 10년은 저는 조선은 계속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상승 이후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한 1, 2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저는 하나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엔진 교체 수요가 가장 먼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주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혜까지도 같이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재 중에서도 1번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에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일본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 한화엔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베스트 30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저도 하나 엔진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게 작년 2월쯤에 처음 이슈가 됐었던 게 결국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이슈였습니다. 하나엔진의 주요 고객사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었는데 물론 이제 전 세계 1위 이제 세계 이제 선박 엔진 만드는 회사가 현대중공업 이제 엔진 사업부죠. 2위가 당시 이제 HSD 엔진이었고 물론 이제 하나로 인수되게 되면서 당연히 대우조선해양도 주요 고객사가 되었고 그때 HSD 엔진이 새로운 방향책이 결국에는 중국 조선사를 결국에는 자기 영업 그 고객망으로 확충시키는 게 걔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 조선사들 특히 해운사들 이게 1위 해운사가 MSC고 2위 회사가 덴마크의 이제 머스크사입니다. 그 회사들이 최근에 중국 컨테이너선 쪽으로 이제 수주 물량들을 많이 좀 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우리나라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오늘 급락했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 회사들이 중국 선박 엔진 쓰냐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 그 하나 엔진 쪽으로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이미 2년 전에 이제 고성가 물량으로 조선사들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당연히 엔진도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P가 올라오고 Q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27년, 28년대에 물량 수주를 받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향후에 대형 컨테이너선 이제 수주 비중이 원래 지금은 한국이 7이고 중국이 2나 3이었다면은 지금 25년, 26년 비중에서는 중국이 8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엔진 쪽에 대한 좀 강점이 있는 이제 하나 엔진이 향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특히 이번 3분기만 하더라도 대략 한 6천억 중에서 거의 3천억이 거의 중국 조선사에서 넘어왔습니다. 이게 상반기 때는 거의 한국 고객사들 굉장히 많았던 걸 감안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중국 비중이 이번에 하반기에 모멘텀이 굉장히 쏟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물론 이제 최강시 옛날 리포터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와 관련된 3분기 기대감이 좀 다른 타사 기자재보다 훨씬 더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화진 과장님의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도 역시 한화엔진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 보면은 이 중국에서의 영향 때문에 조선주는 이제 울고 엔진, 기자재 관련주가 웃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한화엔진 딱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먼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선 기자재 최우선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한화엔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엔진이 제대로 붙으면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엔진이 제대로 붙으면 한화엔진 과연 엔진이 제대로 붙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